중국 대륙을 호령했던 이민족의 나라, 금나라와 청나라. 그 시작은 놀랍게도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후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나라의 시조는 신라 사람이며 금나라의 주요 관리들은 발해 유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백 년 전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는 신라 후손 김안보의 8대손, 청나라 황실의 성 아이신죄러는 바로 금을 뜻하는 김씨였던 것이죠.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 역시 그 피 속에 신라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속에선 오랑캐로 치부되던 여진족, 만주족.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우리의 형제였고 그들이 중국 대륙을 통치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잊혀졌던 우리 역사의 진실, 중국조차 부정하지 못하는 신라의 후예들 이야기, 그리고 한민족의 찬란한 북방 유산을 되찾아보시죠. 1100년대 중국 대륙의 중심에는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이 있었습니다. 인구 50만을 자랑하던 국제도시, 그 찬란한 도시는 중국의 로마라 불릴 정도였죠. 상인들의 고함 소리, 시인들의 필묵 소리, 예술가들의 붓끝이 어우러진 그곳은 문화와 문명의 꽃이 피어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의 운명은 뜻밖의 곳에서 불어온 한 줄기 북풍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 바람은 만주에서 불어왔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완한 여진족, 그 중심에는 바로 아골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진족은 당시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아골타가 속한 완안부는 만주 하얼빈 인근의 송화강 유역에서 유목과 농경을 겸하며 살아가던 생여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거란의 억압 속에서도 서서히 세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1114년. 불과 10,000명의 여진족이 요나라의 10만 대군을 추화점 전투에서 대파하면서 만주의 권력 지형이 한순간에 뒤집혀버립니다. 이 전투의 영웅, 바로 아골타였습니다. 그는 승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아골타는 황제로 즉위하며 중국 역사상 최초로 한족의 심장부인 카이펑, 즉 중원을 향해 진격합니다. 1125년. 금군은 순식간에 황허를 건너고 송의 수도를 포위합니다. 당시 송나라의 황제 휘종과 아들 흠종은 속수무책으로 여진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치욕을 당합니다. 이는 중국사에서 정강의 변이라 불리는 대사건으로 기록되죠. 황제가 이민족에게 포로가 되었던 이날 중국의 자존심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을 중국인들은 지금도 영화와 드라마로 반복해서 다루며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여진족 지도자, 금나라의 창업자인 아골타와 그의 아들 완안 올추를 중국 사서에선 김씨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감숙성 경안현 수백 년 동안 떨어져 살고 있는 여진족 후손들 역시 자신들의 선조가 바로 김올출, 다시 말해 김씨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골타의 후손이자 금나라의 세력들이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시조를 김씨라 칭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죠. 제단에는 김올출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 사서에 따르면 이들은 신라에서 넘어온 왕족의 후예였습니다. 김씨는 신라에서 유래했고 나라 이름 금 역시 여기서 비롯되었다. 신라의 왕손이 만주로 건너가 여진족과 합쳐 중국 대륙을 지배했다.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는 중국 정사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신라인 김안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쩌다 여진의 땅에 들어가 부족들을 하나로 묶고 그 후손이 중원을 지배하는 금나라의 황제가 되었을까요? 그 뿌리를 더듬어 가보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그리고 그의 아들 마이태자의 비극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는 격동의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신라 천년 왕국이 무너졌던 해 935년 경순왕은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랜 왕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죠. 하지만 모두가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엔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가 고려에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신라의 마지막 군신들과 함께 북쪽으로 떠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이 바로 만주의 깊은 숲과 골짜기, 신라 이후의 흔적이 사라진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그 북방으로 향한 신라인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김안보. 그는 아마도 신라의 마지막 왕족 계통으로 신라 멸망 후 정치적 박해를 피해 만주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가 이주했던 곳은 하얼빈 남쪽 송화강 유역의 아고라. 이후 그 지역은 그의 이름을 따 아고라가 아골타의 탄생지로 알려졌고 신라 출신 김안보는 여진족에게 부족의 율령과 법을 정해준 선인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김안보는 우마원상법이라는 여진 부족 통합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소와 말의 교역 질서, 부족 간의 분쟁 해결 방식 그리고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초의 여진족 내부 통합법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이 법은 흩어져 있던 여진 부족들에게 질서와 리더십을 안겨주었고 그의 후손들은 점차 지도자의 가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그 결과 그로부터 7, 8대 뒤에 태어난 후손이 바로
금나라를 창건한 아골타였습니다. 여진족은 오랜 시간 말을 타는 소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뿌리 깊은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김안보와 그의 후손 가문이 맡은 것, 그 중심에 신라의 유산이 있었던 것이죠. 여진족은 이를 김의 가문으로 부르며 대대로 추앙했고 그 이름은 금나라의 국호로 이어집니다. 중국 송막기문에는 즉 금씨는 본래 신라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멸망했지만 그 정신은 만주로 향했습니다. 신라 왕족의 피를 이은 김안보. 그의 법은 여진을 하나로 만들었고 김안보가 여진 땅에 도착해 그들에게 법을 세워주고 질서를 심은 지 150여 년. 그의 자손들은 이제 더 이상 여진 속의 외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진의 중심 가문, 지배자의 시족이 되었고 그 명문은 점점 국경을 넘나드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107년 고려의 윤관 장군이 17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진군합니다. 그가 맞서 싸운 대상은 바로 김안보의 후손들이 이끄는 여진족. 함경도 일대는 불길에 휩싸였고 수많은 격전 끝에 고려는 여진의 땅을 점령하고 동북 구성을 쌓아올립니다. 고려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여진족에게 깊은 분노와 자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진의 사절단이 고려로 향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서한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일찍이 우리 선조가 고려로부터 나왔으니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돌려주신다면 저희는 돌 한 장도 던지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나라 황제가 되기 직전 아골타의 형 오화속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려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신라에서 북쪽으로 떠났던 한 가문. 김안보의 피는 여진의 골격이 되었고 그 법과 정신은 7대 뒤 아골타의 칼끝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1115년 여진의 영웅 아골타는 금나라의 초대 황제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아골타는 단순히 여진족만으로 제국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해 유민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고구려의 후손 대조영이 세운 발해는 926년 거란에게 멸망했지만 그 민족은 살아있었습니다. 발해인들은 거란에게 저항했고 때로는 여진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으며 마침내 금나라라는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중국 요양에서 발견된 금대 비문, 그 빗속의 이름은 놀랍게도 고씨 성을 가진 발해인 스님이었습니다. 또한 금나라 고위관리인 장호, 금의 도시를 설계하고 수도 수로를 만든 이 역시 발해 유민이었죠. 그는 4대에 걸쳐 황제의 신임을 받으며 금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금나라 황실의 황후들 다수도 발해 여인들이었습니다. 아골타의 셋째 아들의 아내도 발해인 그 아들 정국공은 훗날 금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 황제가 됩니다. 즉 금나라의 황실은 신라계 김씨 가문과 발해인 왕비 가문이 손을 맞잡은 혈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요? 여진족만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신라의 후손 김씨 가문이 뿌리를 내리고 발해의 유민이 제국의 관료가 되고 황후가 되고 함께 만들어낸 동북아의 대제국. 금나라는 말하자면 고구려와 신라의 유민들이 다시 만주에서 꽃피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훗날 만주족 청나라로 이어지며 중국 대륙을 300년 가까이 지배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끝에서 출발한 신라 왕손 김안보. 대제국 발해의 마지막 숨결을 품은 유민들. 그들이 만주에서 손을 맞잡고 금과 청이라는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을 오랑캐라 불러왔지만 그들은 우리의 형제였고 함께 역사를 써내려간 동족이었습니다. 금나라가 중원을 장악한 후 북방 민족의 힘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 하나의 강력한 북방 민족이 대륙으로 밀려왔습니다. 바로 몽골. 칭기즈칸의 후예들은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원나라를 세워 중국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원은 북방 유목 제국의 정점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북방의 지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한족은 굴욕을 삼키며 칼을 갈았고 마침내 1368년 명나라가 원을 밀어내고 다시금 중원을 되찾습니다. 중국은 원래 한족의 땅이다. 그렇게 한족은 명나라를 통해 잠시 자존심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는 곧 다시 무너집니다. 역사의 북풍은 다시 만주에서 불어옵니다. 17세기 초 한때 금나라를 세웠던 여진족의 후손들이 다시 결집해 후금을 세웁니다. 그 중심에는 누르하치와 그의 아들 홍타이지. 그들은 우리는 금나라의 후예라며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명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44년 명은 무너지고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북방민족이 중국의 중심에 올라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성씨 아이신죄러는 만주어로 금을 뜻합니다. 한자로 쓰면 바로 김. 이 성씨는 금나라와의 직접적인 혈통 계승을 의미하고 그 뿌리는 다시 신라에서 북상한 김안보로 이어집니다.
우리 청황실의 성씨는 원래 김씨입니다. 조상은 신라에서 왔다고 어른들께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김괄이라 씁니다. 그는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의 친척으로 중국이 공산화된 후에도 나는 김씨다라는 정체성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즉 청나라 황족들 스스로가 우리는 신라계 김씨다라는 인식을 2000년대까지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금나라와 청나라를 오랑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신라의 후예들이 있었고 발해의 유민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제국의 혈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국 대륙을 2차례나 통치했지만 그 출발점은 늘 한반도였습니다. 신라에서 시작된 한 가문의 발걸음은 만주에 씨를 뿌렸고 발해 유민들과 손을 잡고 금나라와 청나라라는 두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형제, 공동의 뿌리에서 나온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역사적 대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동북공정. 만주, 즉 중국 동북 지역의 모든 역사를 한족 중심의 중국사로 재편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고조선은 중국의 지방 정권, 부여, 고구려, 발해, 심지어 금나라와 청나라까지 모두 중국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문화였던 만주의 수천 년 유산을 중국의 역사로 흡수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조차 설명하기 힘든 모순에 부딪힙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 바로 악비. 12세기 남송의 명장 악비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맞서 싸웠습니다. 환자환국, 우리 강산을 되찾자. 악비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결국 금나라와의 화친을 원하는 조정의 손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 그는 중국 민중들이 가장 사랑하는 충신, 애국의 화신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에서 악비는 애매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공자묘보다 더 크게 모셨던 악비 사당도 이젠 관광 코스로 전락했고 국가 교과서나 다큐멘터리에서 그를 과격한 국수주의자쯤으로 묘사합니다. 왜일까요? 중국 정부가 금나라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악비는 지금 중국식 역사 해석의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금나라가 중국의 역사라면 금나라에 맞서 싸운 악비는 반중인물이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내부적 모순입니다. 금나라와 청나라는 신라와 발해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한족과는 다른 역사와 문화, 언어와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남긴 황금 유물, 문자, 법률, 도시 구조는 고구려 신라 발해의 연장선에서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그 모든 것을 중국의 역사로 흡수하면서도 그 역사를 방어한 중국의 애국자 악비는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누가 진짜 오랑캐였고 누가 진짜 제국을 세운 민족이었는가? 우리의 선조들이 세운 금나라와 청나라, 그들의 뿌리가 신라와 발해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역사를 잊어도 되는 걸까요? 만주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심장이었습니다. 그 심장에서 피어난 고구려, 발해, 신라계 김씨 가문, 그리고 여진과 함께한 형제들의 이야기. 그건 결코 중국의 것일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며 잊힌 제국의 기억입니다. 금나라, 청나라. 우리는 오랫동안 그들을 오랑캐로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시작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신라에서 북상한 김안보, 발해에서 흩어진 유민들, 그리고 여진이라는 이름의 형제들. 그들은 흙먼지 날리는 만주 벌판에서 만나 금과 청 두 제국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북방의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법을 세웠고 발해의 통치를 계승했으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품은 채 중국 대륙을 통치했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바로 우리였고 그 피는 지금도 역사의 저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그 사실을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잊혀진 형제들의 제국을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되살릴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간 이야기는 단순히 옛 제국의 흥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얼마나 넓은 땅에서 빛났는가를 보여주는 발자취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 우리 스스로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달결의 채널,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